원산지를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하는 농축수산물. 하지만 첨단 과학의 힘을 빌면 수입산에 속지 않고 안전한 국산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DNA 분석 기술. 이 기술은 강력 범죄 사건 등에서 피해자나 범인의 신원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DNA가 모든 생물의 세포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착안해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종판별법이 확대되고 있다. 살아있는 소가 한우인지 수입종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 아니다. 일반인들은 어렵더라도 늘 소를 접하는 전문가들은 외견상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우를 판별하는 데도 과학이 동원된다. 한우만의 특징적인 DNA를 이용해서 가짜 한우로 둔갑한 외국산 쇠고기를 구별한다. 한우와 외국산 소를 구별하는 독특한 마커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는 누런 털 색깔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마커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2007년 초전엔 90종의 새로운 마커로 인해 훨씬 세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 그럼 한우와 수입육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준비된 쇠고기 조직을 가로 세로 1cm 정도 떼어낸다. 떼어낸 시료에 단백질 분해 효소와 RNA 분해 효소 등의 시약을 넣고 원심 분리해 정제된 DNA를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한 DNA를 유전자 증폭 장치로 옮겨 최종적으로 실험에 필요한 특정 부분을 필요량만큼 증폭시키는 PCR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만들어진 DNA 시료를 이미 선발된 90개의 마커와 비교해 한우와 수입육을 가려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검증하면 한우로 위장한 수입육은 꼼짝없이 걸러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모든 시험 절차를 거쳐서 나온 그 수치를 볼 때 그 판별값이 0.45 이하는 한우, 0.45 이상에서는 비한우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한우라 판별을 하더라도 교자부, 젖소, 수입소를 포함한 그 외의 품종도 저희가 판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우 판별법은 털 색깔 마커 하나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정확도가 훨씬 높다. 또한 이 기술은 소의 품종을 구별하는 데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소의 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우병 같은 가축 질환이 발생했을 때 역학 조사를 위해서도 DNA 인식 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약재 시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중국산 한약재를 국산이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만약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겠네. 그렇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각취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 건강을 위한 약용 재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녹용. 하지만 얇게 잘라진 상태의 술록볼과 녹용은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게다가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구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술록불이 녹용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 개발된 술록 검출법으로 녹용이 섞여 있는 미량의 술록불 가루도 찾을 수 있게 됐다.
술록 검출법은 녹용과 술록의 유전자에 각각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마커의 개발이 있어 가능했다. 가짜 녹용을 판별해내는 유전자 분석법인 술록 검출법의 특징은 각 시료에 선택적으로 발광하는 형광 마커를 입힌 것. 발광된 물질을 기계가 민감하게 인식해 검출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또한 기존의 유전자 분석법과는 달리 녹용가루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은 물론 그 양까지도 실시간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 탐침기는 녹용 DNA나 술록불 DNA에 대해 모두 0.02 ppm까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결과 술록가루가 약 3%만 섞여도 구분해낼 수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중국에 특허 출원됐고 한약재 감시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바다 생물도 원산지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홍어. 공급량에 비해 소비량이 월등히 많은 탓에 수입산이 국내산이 되거나 홍어 대신 가오리를 속여 파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DNA를 이용해 홍어와 가오리류 어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종판별 DNA 칩이 개발됐다. DNA 칩은 어떤 그 각각의 모든 생명체나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DNA 염기 서열들이 조금씩 다른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하다는 DNA 어떤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DNA 칩 위에는 그 독특한 염기 서열을 잡아낼 수 있는 상보적인 DNA를 가닥을 붙여놨습니다. 오류로부터 증폭된 그 DNA 염기 서열이 만약에 서로 매치가 된다 그러면 서로 붙고 그렇지 않으면 붙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국제적으로 생물의 종판별 표준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는 유전자 신분증 제도를 실용화한 것이다. 유전자 신분증 제도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대해 표준화된 DNA 분자 마커를 부여해 종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진짜 홍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먼저 홍어의 DNA를 추출한다. 그리고 각 생물종의 특이적인 DNA 단편을 이용해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입력된 칩에 새로 추출한 DNA를 결합시킨다. 그러면 상호 보완적인 염기 서열을 갖는 DNA만 결합하기 때문에 종마다 다른 패턴을 찾아 정확한 종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DNA 칩의 개발이 호평을 얻는 이유는 판별 과정이 손쉬워졌다는 것.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하면 형태적으로 구분이 힘든 종이나 통조림으로 가공 처리된 수산물도 짧은 시간에 판별이 가능하다. 최근에서야 이런 국제 콘소시움에서도 DNA 칩이 종판별에 상당히 앞으로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먹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 자원의 보관 관리 문제에서 이쪽 종판별에 이용한 DNA 칩의 시장은 아주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를 밝히는 과학기술 분야에 냄새와 맛도 한몫하고 있다. 소믈리에는 맛과 향만으로 와인에 쓰인 포도 품종과 재배지를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고 잘 훈련된 조향사는 500여 종의 향기를 구분해낸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몸 상태에 따라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전자코와 전자혀다. 냄새를 맡는 과정을 보면
일단 냄새 분자가 코 속의 후각 상피세포로 들어와 후각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감각신경을 흥분시킨다. 이때 발생한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돼 냄새를 느낀다. 이런 인간의 후각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재현하는 기술이 바로 전자코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냄새를 일으키는 휘발성 분자가 있다는 뜻이고, 전자코는 이런 분자와 반응하는 물질을 센서로 이용한다. 전자코의 원리는 여러 개의 센서들이 냄새가 나는 성분들을 감지를 하는데, 냄새 나는 성분들에는 알코올류라든가 에스테르, 알데하이드, 암모니아, 벤젠류, 페놀, 하이드로카본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감지를 해서 그 감지된 성분들이 통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지는데,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신경망에서 인지를 하는 것하고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전자코는 농산물의 원산지 판별에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향이 강한 한약재나 농산물의 원산지를 판별한다. 먼저 농산물의 원산지를 알아내기 위해 일정량의 시료를 채취한다. 준비된 시료를 전자코 기기에 넣고 냄새의 휘발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온도를 높이면서 진동시킨다. 그리고 모아진 기체를 전자코 기기 안에 주입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농산물이나 향이 강한 한약재의 원산지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 전자코는 일단 향 성분으로서 이제 원산지 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산지라는 게 기후라든지 위도라든지 날씨, 또는 토양이라든지 또 물의 조성비라든지 이런 차이점을 농산물이 자라면서 특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이제 장비를 찍었을 때 국산하고 수입하고 나타나는 그런 성분의 함량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함량 차이를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샘플이 왔을 때 이것을 넣으면은 국산인지 수입인지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혀 대신 맛을 판별하는 전자혀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전자혀는 식품의 기본 맛인 신맛과 짠맛을 판별한다. 포도 품종과 재배지, 그리고 숙성 과정에 따라 다른 맛을 내는 와인. 짠맛과 신맛이 섞여 복합적인 맛을 내는 와인의 특성을 살려 전자혀로 와인의 품종과 맛을 구분할 수 있다. 혀에는 무수히 많은 유두돌기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뢰에서 맛을 느끼고 맛의 정보가 전기 신호로 바뀐다. 외부에서 맛 분자가 들어오면 미뢰에서 전기 신호로 바뀐 맛의 정보가 미각신경을 통해 대뇌에 전달되고, 그러면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전자혀의 전극 센서는 혀에 있는 수많은 미뢰에 해당하고, 컴퓨터에 구현되는 데이터는 인간의 두뇌에 해당한다. 전자혀는 이제 인간 해 마세포하고 비슷한 그 전극 센서가 칼륨, 칼슘, 염소, 나트륨 이런 한 20여 가지 그 이온 센서하고 결합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전극 센서가 마세포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가 우리 그 뇌에 전달되는 것처럼 컴퓨터에 전달돼서 컴퓨터에 그 저장된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마다 비교해서 이 맛이구나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전자혀는 각기 다른 세 종류의 레드 와인과 세 종류의 화이트 와인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앞으로 신맛과 짠맛 외에도 단맛이나 쓴맛 등 다양한 기능을 보강하면
미래 기술로서의 전자회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 보다 지능화되는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 과학 역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가짜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가짜를 만들어낼 수 없도록 방지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진화하고 있는 가짜를 밝히는 과학. 이제 머지않아 가짜가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